HD 현대중공업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6.7% 증가했습니다. 영업손실 73.8%가 개선이 됐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3회전으로 산출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5조 7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36.7%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계약자산 포함입니다. 11.7%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액률보다도 적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것은 스루풋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 3,208억 원의 영업 매출 총이익이 났고요. 전년 매출 적자에서 533.8%나 전환 매출 총이익이 났습니다. 판매 관리비는 17.7%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54억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이 됐는데 전년도 3,242억 영업 손실에서 107.8%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8.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원가 생산성 1로서 거의 손익분기점 선으로 흑자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요거를 뭐 영어로 일본 사람들은 change to black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여전히 적자다. 이런 점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스루풋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조 8,525억 원으로서 35.6%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1.1% 하락 작은 수치이므로 이것으로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락 추론의 원인으로 수주산업은 계약자산, 미청구 공사라고도 하죠. 증감액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비 가격의 변동이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도 미리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스루풋율은 0.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14.9%가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적 0.95로 여전히 1 이하로서 영업손실 941억 원이 났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영업손실에 비해서는 73.8%가 전환 말하자면 영업이익률이 상승해서 영업손실이 개선이 됐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1196억 원이 더 적은 수치가 이것이 실제적인 영업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이가 이만큼 납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이 제공품이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인데요. 1,078억 원이 증가했고 계약자산은 3,14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한 4천억 원대가 넘게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4천억이나 재고의 증가는 아직 미실현 이익이 난 것처럼 결산이 되므로 흑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실현 이익을 제거하면은 적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주사항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과 같은 양식에 의해서 수주잔고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기초 수주산액이 있다는 것은 회계 기간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게 33조 1,781억에서 6개월 동안에 8조 5,500억의 수주를 한 다음에 매출이 5조 6,972억 원이 돼서 수주잔고가 6월 말 현재 36조 317억 원의 잔액이 있다.
그러면 기납품액이라는 것이 손익계산서 매출액에 있는 금액은 5조 6,966억 원으로서 그 차이는 6억 8,300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요게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100% 수주 매출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를 줄이는 것이 매출 인식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지금 생산이라기보다도 선박 건조 관리 공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단축시켜서 수주 잔고가 많으니까 빨리 매출 인식을 일으켜서 흑자로 되는 방향으로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화된 Simplify MTO, Make to Order라는 생산 방식이 선박 공정에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그 미래형으로 했습니다만은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어떤 선박 관리 공정의 경영 혁신적인 방법을 써서 진행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있고 마이너스는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재고자산 매입액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B를 더한 것이 MC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3조 7,330억 원으로서 33.1%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4.9%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 1조 9천억 원대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현장 그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1조 6천억 원대인데 14.4% 금액으로 증가했습니다만은 전체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4.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 비율이 72%서 4.7% 증가했어요. 그거로 봐서 원재료 가격 상승 2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1차 추론은 내려갔을 거라고 추론이 됐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이런 모순이 발생되는 것은 역시 계약자산이라는 변동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현재 인과관계 거의 가깝게 상관관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요. PQ 총 제조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은 PQ 총 생산 재료비의 갭과 동일한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이 포괄로 표현을 안 했어요. 그냥 제공품의 그 변동만 얘기를 한 건데 이 갭이 355억 원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 WCAI 주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전체 재고자산을 그래서 회사는 기준으로 가고 있다. 요거를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할 때 미채품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단계로서 그 현금 흐름 비용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퍼펙트하게 일치를 합니다. 1, 2, 3단계로 봐서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성과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성과가 부풀려진다. 그런 성과 왜곡이 또 관여하게 돼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참고적으로 계약자산의 증가액도 검증을 해 보는데 일치를 합니다. 수주산업에서 계약자산이 이렇게 일치하는 기업은 매우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중공업을 수주산업의 모델 케이스로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주산업이 이런 현대중공업과 같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WCAI 제공품 하나만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플러스 분석할 때는 계약자산, 미청구공사 계약자산을 이 스루프 쪽에서는 포괄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4,946억 원이 집행이 돼서 20.5%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38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7,670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기업 치고는 좀 적은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19.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선업체 중 규모만으로 1위 업체의 임금 수준은 타 경쟁업체보다 낮게 산출됩니다. 이는 거의 잔업을 하지 않는 선박 공정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그 영업손실이 나더라도 적게 영업손실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3회전으로서 소시점 두 자리로는 0.04 회전이 약간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스루픈율은 0.53%가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했으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이를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이 투명 입증 추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데이터로서 확인이 될 수 있는지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7.6%로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16.2%나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 마이너스 1.1%로 4.2%가 개선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충분 조건 논리로 다시 설명을 하면은 만약에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하고 또 스루픈율이 상승했다면 상승하고 순 방향이라면은 그러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분석 경험상.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수주 판매 가격 상승 수치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가격 추이 말고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는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선박 진수 수량으로 산출을 그러니까 출고량을 선박 진수 수량 나누기 현재 재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제공품 그거로 나눠 보면은 말하자면은 그 재고 회전율이 조금이라도 더 상승했을 것이다. 이게 입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선박에만 해당되는 건데 단순 평균이 9%입니다. 그런데 매입 비중은 65%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5.9% 하락했다. 하락했다는 거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선박 제품 가격 추이로서 여기에 크루드 오일 탱커, 프로덕트 케미칼 탱커, 벌크 캐리어, 컨테이너 캐리어, LNG 캐리어 등 다양한 선박에 대해서 단순 평균으로 5.9%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수주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도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선박 매출 비중이 65%로 가중 평균으로는 3.8% 가격이 인상이 됐다는 점으로서 가중 평균이 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이나 중에서 65%를 차지하는 거니까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엔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입 실적을 보면은 조선 쪽에 철강제 및 의장제가 있고 해양 플랜트도 물론 철강제가 들어갑니다만 해양 플랜트는 의장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기계류도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석유 시추선이다 그러면은 이 기계류가 엄청 또 많이 들어가겠죠. 그 매출 비중이 매입 비중이 11.7%, 조선철강 쪽이 56.7%, 이 두 개를 합쳐서 about 65%로 봤던 겁니다. 그리고 엔진유가 31.6%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은 다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현대중공업 엔진하고 엔진 사업화하고 쌍벽을 이루고 경쟁을 하는 업체가 HSD 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서 경영 성과가 어떤지 좀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도 요게 좀 글씨가 좀 이상하게 끊겼는데 조선 쪽이다 뭘 봤을 때 선박이 65.5, 요걸 반영을 했던 거고요. 기계 설비 뭐 이런데 20.7%, 그런 게 해양 플랜트 쪽 이런 게 한 13%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기타가 있고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그 선박 컨테이너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로 그 비교했을 때 대표성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65%의 비중분이 되진 않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간주를 하고 원재료 가중평균 상승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면 이제 가격이 내려갔죠. 그런데 제조원가 비율이 71%니까 그 가격 하락 압력 요인은 4.2%, 가공 비율도 실질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판매 가격을 5.5% 낮춰야 된다라고 압박을 줄 수 있는데 뭐 이미 전에 그 수주를 해놓은 가격을 뭐 정산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평균적으로 3.8%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겠어요.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은 11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 영업이익은 761억 원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12%의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제공품만 집어넣어도 뭐 일단은 계획 예측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매출액이 그대로 인 상태에서 재고만 줄인다. 그렇게 된다면 영업 적자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게 손익분기점 이제 그 매출 목표 금액이죠. 어, 재고를 줄여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게 매출적으로 추가적으로 인식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의 그 사고 방식으로 영업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루프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 매출액이 11조 3천억 정도 하면은 스루프상으로는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실현 이익을 제거하는 거니까. 그런데 재고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을 3회전 한다고 보면은 12.6%더 그 공정 관리를 좀 빨리 해서 그 매출 인식을 추가로 12조 한 7천억까지 달성한다면은 영업이익 1697억 원까지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스루프상으로는 이게 어떤 단가라고 본다면은 선박 소형 선박 하나라 아니 뭐 어떤 그 평당 단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1130만 원에 이제 수주 계약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원가 회계 기준은 1150만 원은 돼야 된다. 손익분기점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스루풋이 더 적은 금액으로 제시가 가능할 거다. 수주 계약 단가가 다소 낮더라도 출하 속도를 높여 매출을 추가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원가 회계 예측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매트릭스 4분면으로 소개를 하면은 재고 증가 때의 스루풋 회계상의 어떤 나타나는 결과들인데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나타나죠. 가공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스루프트 회계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봐서는 올해 그 3월 달부터 완만하게, 이 정도면 완만한 건 아니죠. 상당히 급격히 올라갔다가 7월 초까지, 지금 8월 초까지 다시 좀 내려오는 선으로, 오늘 현재 12만 6천 원 주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7.52%를 가지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HD 한국조선해양 그 중간 지주회사의 또 자회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개별 그 회사의 주식을 투자하기보다는 한국조선해양에 무려 23.38%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미 확인이 됩니다. 상당히 이 정도 수준이면은 경영 압박을 줄 수 있는 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현대중공업, 한국이 이 조선업의 경영 성과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요. 여전히 적자 행진인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연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흑자로 돌아설 길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